올해도 안 갈 거야? 응, 미안해. 나도 아는데 이번엔 그냥 안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명절은 누구에게 축제이고 누구에게는 검은 봉투처럼 무거운 약속입니다. 달력이 명절을 알려줄 때마다 제 속은 먼저 흐려졌습니다. 설명하자면 기나길 것 같았고 침묵하자니 죄인이 되는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 장면을 매년 보았습니다. 커다란 찜기에서 김이 오르고 기름이 튀어 살같이 따끔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끔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성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당연이라 여겼습니다. 그 당연의 방향은 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여자 며느리 엄마. 결혼한 뒤 어느 날 단체방에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길게 늘어진 생일상, 커다란 케이크, 반짝이는 문장. 어느 며느리는 상을 차려줬다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도 사진은 오래 남습니다. 사진 아래 숫자 1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마음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썼습니다. 역할은 합의로 정한다. 비교로 강요하지 않는다. 침묵을 동의로 오해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달력을 펴고 연육칸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명절엔 각자 부모님을 뵙자.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관습의 자리를 아주 조금 치웠을 뿐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우리 부부의 긴 협약서의 도장이 되었습니다. 연휴 첫날 남편은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얇게 내렸고 역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손엔 작은 과일 상자와 준비해둔 건강식품이 들려 있었고 나는 그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놓았습니다. 내 몫의 미안함이 남편의 손에 함께 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집에 남았습니다. 잠깐 친정에 들러 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시장을 걸었고 오래 미뤄둔 책을 꺼내 앉았습니다. 그날 거실은 조용했고 내 내면에서 오랫동안 미뤄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안함과 자유는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처음으로 미안함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댁의 풍경을 나는 잘 압니다. 거실, TV, 웃음소리, 그 앞에 접시. 주방, 기름 냄새, 뜨거운 접시, 설거지 소리, 그리고 등줄기의 땀. 익숙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시간을 매년 베끼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군가는 더 바빠지겠지요.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저울추를 언제까지 한쪽에만 달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게를 다는 방식,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정성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성을 나는 다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은 땀의 양이 아니라 합의의 깊이. 함께 먹고 함께 치우는 것으로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고. 누군가는 상을 줄이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이번엔 쉬자를 먼저 말했습니다. 명절의 모양은 하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늦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해 연휴 남편은 시댁에서 이런저런 눈치를 겪었습니다. 하루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도 힘드냐? 말은 화살처럼 빨랐지만 남편은 방패처럼 묵묵했습니다. 그 방패가 나를 대신해 상처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싸운 게 아니라 합의했다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둘의 명절이고 우리가 택한 방식을 서로 지키는 거라고. 시간은 한 계절을 지나 또 명절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선물은 양이 아니라 질로. 필요한 것, 오래 쓰는 것, 건강을 돕는 것으로. 둘째, 방문은 길이보다 마음의 온도로. 오래 버티는 대신 짧아도 밀도 높은 시간으로. 셋째, 식사는 상차림보다 동석이 핵심.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누가 함께 앉았는지로 기억되게. 넷째, 말은 지적이 아니라 질문으로. 왜 안 와? 대신 어떻게 하면 편할까? 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손맛이지 그게 줄인다고 되는가? 나는 대답 대신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배송 상차림을 시도하고 한 끼는 밖에서 드셔요. 대신 저는 후식과 설거지를 책임질게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못 믿어워 하시던 표정이 식사 후에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덜 힘들긴 하다. 그 한마디가 변화를 통과시키는 통행권이 되었습니다. 나도 내 안의 죄책감과 오래 협상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번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서 옛 목소리들이 줄줄이 일어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천천히 호흡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싸운 게 아니라 합의했다. 합의는 일방의 면죄부가 아니라 양방의 약속입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다투는 대신 어디서 덜 힘들 수 있는지를 찾는 일.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아예 시댁과 일정 조율을 넓혔습니다. 연휴 첫날은 각자 쉬고 둘째 날 점심에 만나 외식하고 셋째 날엔 각자 시간. 간단한 문장 3줄이 오랜 오해를 걷어냈습니다. 외식 자리에서 나는 최대한 식사에 집중했고 남편은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달라진 상차림 탓에 허전하다는 표정이 누군가의 얼굴을 스치면 우리는 다른 온기를 채웠습니다. 늦은 커피, 산책, 짧은 사진 한 장. 그 사진엔 부엌이 아니라 얼굴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과거엔 늘 탈진했습니다. 부엌의 열기가 식어도 몸의 열은 오래 남았고 마음엔 아릿한 허기가 돌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명절이 끝난 뒤에 나에게 다음 주를 살아낼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낼 안부가 남아 있고 내게 보낼 친절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명절이 버티기에서 살아가기로 바뀌는 건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사소한 합의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사를 간소화했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모임 대신 영상통화를 택했습니다. 줄였다고 해서 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려내는 음식이 적어졌을 뿐 나누는 마음이 얕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표정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었지? 이번엔 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그 몇 문장이 기름 냄새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맛과 정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가치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성이 한 사람의 몸에만 새겨지지 않도록 방향을 넓히고 싶을 뿐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서로 조금씩 나눠서 오래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는 둘이 했고 남편이 수건을 널었습니다. 형님은 쇼파가 아니라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이 생길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색함을 지나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색함은 바뀌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명절을 앞둔 주말,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문장을 적어줍니다. 올해는 편하게 지내자. 그 문장은 너를 사랑한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 남편을 사랑하는 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사랑의 모양도 가끔 바꿔야 합니다.
오래된 그릇에만 담으려 들면 결국 넘치거나 쏟아집니다. 그릇을 바꾸면 같은 물도 더 오래 맑게 머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쉬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엄마의 그 한 문장이 올해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신뢰였고 시험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오래 남겼습니다. 비교의 사진 대신 초대의 문장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명절 역할을 어떻게 합의하고 있나요? 누구의 땀으로만 돌아가지 않게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할 건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먼저 건네보세요. 올해는 편하게 지내자. 그 한 문장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꿉니다. 상차림의 수고, 이동의 피로, 말의 화살, 마음의 가시에 박힌 오래된 당연함까지.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사랑의 타협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입니다. 서로의 시간을, 서로의 몸을, 서로의 마음을 오래 쓰기 위한 기술. 명절이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던 시절을 지났다면 이제는 모두의 휴식으로 더 멀리 가는 시절을 살고 싶습니다. 올해도 명절은 오겠지요. 누군가는 여행을 갈 것이고, 누군가는 집에 머물 것이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 것입니다. 엄마, 아빠. 올해는 우리 편하게 지내요. 그 말이 어색하다면 메시지로 남겨도 좋습니다. 읽음 표시가 사라지는 동안 마음의 굳은 살이 조금은 풀릴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나의 작은 다짐을 여러분께 빌려드립니다. 나는 미안함으로 살지 않고 합의로 살겠다. 나는 비교의 사진 대신 초대의 문장을 남기겠다. 나는 명절을 버티지 않고 함께 쉬겠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